안녕하세요. 사회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구국화입니다. 동영상을 또 하나 제작하게 됐습니다. 어, 글쓰기를 잘 모르겠다, 과제가 너무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급하게 강의를 다시 하나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글쓰기 강의는 제가 이틀 전에 어젠가요? 쌍방향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수업을 했는데 아마 못 들은 학생들이 아마 절반 이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못 들은 학생들이 많은 관계로 수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어렵고 글쓰기가 힘든 친구들은 한번 선생님의 수업을 다시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글쓰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글쓰기는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볼까요? 첫 번째, opinion, 의견, 핵심 의견을 주장합니다. reason, 이유와 근거로 주장을 증명합니다. example, 증명, 사례와 예시로 거듭 증명합니다. opinion 혹은 offer라고 하죠. 핵심 의견을 강조하거나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 네 가지 틀만 맞추면 충분히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이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는 글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건 글쓰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말하기도 포함됩니다.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네 가지 조건만 지키면 됩니다. 이 논리예요. 생각을 해봐요. 주장만 한다고 사람이 설득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유를 대야 되겠죠. 이유만 가지고 설득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사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글을 꼬셔야겠죠. 다시 한번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글쓰기와 말하기는 학교뿐만 아니라 과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사회생활 할 때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옷을 사러 갔어요. 옷을 사러 갔는데 점원이 손님 옷 입으세요. 옷 이쁘네요. 옷 입으세요. 옷 한번 입어보시죠. 옷이 어울리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보통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손님 이 옷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때요? 의견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설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보통 점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하고 옷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 옷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 입어보겠죠. 입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손님과 잘 어울리기 때문이라는 이유죠. 근데 그 옷을 입어봤다고 해서 그 옷을 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옷을 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좀 더 사례를 덧붙일 거예요. 손님과 같은 체형의 고객들이 있었지만 그 고객들에게 이 옷을 입혀봤더니 그분들이 그 옷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옷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는 말보다 좀 더 설득력 있는 글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오퍼로 다시 한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손님이 이 옷을 입으면 정말 굉장히 아름다우실 것 같고 뭐 제가 봤던 이런 체형의 여성분들 중에서는 가장 이 옷과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분이세요라는 식으로 이렇게 강조 제안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주장만 하는 것보다는 이유를 대고 증명을 하고 이렇게 의견을 강조를 다시 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는 글이에요. 사랑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고백도 이런 거예요. 썸이 있는 두 남자가 있어요. 그 이제 남자가 고백을 합니다. 난 너 좋아 라고 말하면 사실 설득력이 없죠. 어떻게 합니까? 난 너가 좋아. 왜? 이쁘니까. 근데 이것만으로도 사실 부족합니다. 어떤 사례를 들까요? 자신의 경험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가 좋아. 이쁘니까. 근데 내 가슴이 콩닥거리고 숨을 쉴 수가 없어.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이야. 자신의 경험을 들었죠. 그리고 마지막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난 너가 없으면 이제 안 될 것 같아. 널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움직이겠죠. 훨씬 설득력 있는 글이 되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만 지켜주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글 말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오랩.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스텝 1. 먼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누구를 타겟으로 설정하느냐, 누구에게 쓸 것이냐, 아이에게 쓸 거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쓸 거냐, 고객에게 쓸 거냐, 아니면 선생님에게 쓸 거냐. 여러분들은 이제 과제를 제출하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쓴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면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에게 쓸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보면 문장 형태로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 문장 형태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접속사만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만일 이렇다면
독자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만일 뭐뭐 하다면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주장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유를 댈 때는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사례를 들 때는 예를 들면 최종 제안은 그러니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의 글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일 뭐뭐 하다면 의견을 제시할 때 많이 쓰죠. 만일 뭐뭐 하다면 당신 이렇게 하는 게 어떠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이 글을 쓸 때 방금 얘기했던 그 형식, 방금 얘기했던 문장 형식을 꼭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냥 틀만 만들어 두고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글을 쓰면 됩니다. 좀 더 예를 볼게요. 그러면 오레오 틀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opinion. 만일 윗배가 자주 얹히고 속이 더부룩하다면 양배추 진액을 먹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양배추 진액을 먹자라는 것이 주장이죠. 이것만 해도 되는데 여기 뭐라고 했죠? 자주 얹히고 더부룩하면 먹자라고 했어요. 좀 더 설득력 있는 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양배추 진액을 먹자라고 한다고 그냥 먹진 않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이유를 갖다 붙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좋은 성분이 있으니까. 이 소리를 들으면 좋은 성분이 있으니까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솔깃하겠죠. 그리고 example,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양배추를 매일 먹었는데 만성 위험에서 벗어났어.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정말 사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피니언, 이 사람이 오퍼를 다시 제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난 정말 만성위염을 치료했는데 위 건강을 정말 생각한다면 진액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냥 양배추 진액을 먹자 라는 말보다 훨씬 더 양배추 진액을 사고 싶을 거예요. 이게 설득력 있는 글쓰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오레오 틀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선생님이 이제 보여주는 오레오 맵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틀입니다. 틀. 그냥 개요예요, 개요. 여러분 개요가 뭔지 들어봤죠? 이게 개요 짝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충분히 글쓰기가 되고 말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세이를 쓰고 싶어요, 논술을 쓰고 싶어요, 좀 더 긴 글을 쓰고 싶어요, 좀 더 길게, 그러면 이 개요를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요. 각 파트에 맞는 정보들을 수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오레오 구조가 있죠. 예를 들면 리즌입니다. 리즌에 앞서 정리한 핵심 문장 앞에다가 그 보충 설명들을 붙이는 거예요. 사례를 더 붙이는 거예요. 더 붙여서 내용을 더 채우는 거예요. 이그젠플도 마찬가지죠. 이그젠플에도 내용을 채우고, 오프도 내용을 채울 수 있죠. 오피니언도 내용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리즌 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양배추에는 좋은 성분이 많다. 내가 만성위염을 치료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첫 번째는 여기에는 비타민 U 효소가 있고 비타민 U 효소가 위장에 아주 뛰어난 효과를 주더라 라는 식의 추가 정보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풍부한 글이 제공이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네요. 그리고 도입부 쓰기도 마찬가지예요. 도입부 쓰기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관심 끌만한 요소를 가지고 도입부를 쓰는 겁니다. 적혀 있죠. 열정 기름 붓기라든가. 양배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양배추에 위에 양배추 뿌리기 이런 식으로 약간 앞에다가 이제 도입부에다가 사람에게 약간 이목을 끌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죠. 저거 왜 저렇게 얘기하지? 시선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식의 도입부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프닝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example, reason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레오 틀로 글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총 4단계로 설명했죠.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오레오 맵 틀만 만들면 됩니다. 오레오 맵 틀만 여러분들이 갖춰주면 충분한 글쓰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혹자 여러분들이 논술에 관심이 있고 글을 더 잘 써보고 싶은 친구들은 그냥 개요 만들기에 멈추지 말고 내용을 더 붙여보세요. 그러면 훨씬 훌륭한 글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틀만 갖춰주면 글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내준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틀만 지켜주면 점수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해주세요. 해주세요란다. 해요. 하고 방금 얘기했지만 이제 선생님이 내준 과제가 뭐였죠? 이해였죠. 이해 원리. 이해 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해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피니언에다가는 이해에 대한 어떤 의미, 이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의견,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쓰고, 이그젠플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수학이라든지 어떤 사회 이런 과목들의 접목을 봤을 때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장했던 이해의 의미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를 제시를 하고 결론으로는 내가 생각한 이해를 적으면 돼요. 근데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 이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써도 됩니다. 의견에다가는 뭐 주장에다가는 뭐 이해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써도 돼요. 그럼 그 이유를 쓰면 되겠죠. 그럼 경험에다가는 그동안 내가 잘못 공부했던 방법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를 다시 하는 거죠.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 틀만 잘 갖춰주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글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아니죠. 다양한 식으로 글을 쓰면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지금 이번에 우리 과제의 주제는 이해예요. 이해를 주제로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제를 왜 하는지 약간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선생님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EBS 강의를 듣고 있는데 굳이 해야 되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어려움앱, 이 글쓰기는 단순히 글 쓰는 데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고 대학을 가고 그리고 내년에 또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수능 시험 치고 하는데 이 글쓰기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글을 잘 쓰게 되면 최소한 이런 틀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되면 내가 이전보다 말을 더 잘하게 됩니다. 이틀로 글을 쓰는 기간을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한 두세 번만 써도 훨씬 좋아져요. 한 달이면 더 좋아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더 논리적으로 할 수 있겠죠. 말을 더 잘할 수 있다고요. 그럼 토론을 더 잘할 수 있겠죠. 그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큰 도움이 될 거고 또 대학 면접 볼 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학을 가서도 또 사회생활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생각하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를 할 때도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체계를 가지고 노트 정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노트 정리가 잘 될 겁니다. 또 하나, 주제가 왜 이해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해야지만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문화를 잘 칠 수 있다고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내 사회문화만 고득점을 받는 게 아니라 수학, 과학, 다른 것도 더 잘하고 싶잖아요.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그 키워드가 뭔지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훨씬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온라인 개학 기간에 이런 이해 과제, 그리고 공부 방법, 그리고 이런 글쓰기 과제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좀만 참고 따라옵시다. 그래서 이 과제는 이제 온라인 개학 동안 계속 나갈 겁니다.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이제 과제가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겠죠. 그럼 그때 상황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글쓰기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